네. 또 하나는 이 연주단을 어떻게 하면 잘 서포트를 해서 좋은 공연, 질높은 공연을 대전 시민한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리를 자기가 확실하게 잡고서 더 도와준다면 그건 혹시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고 한국 배우와 한국계 감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만간 좋은 뉴스가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문화공장 문화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2주 만에 네. 오늘도 노트북을 준비를 했군요. 네, 오늘은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고요. 네, 제발 좀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게 문제일까 싶어서. 자, 오늘 문화브리핑 네. 준비된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장 자리 집행부 입맛대로 대전일보 3월 15일자 보도입니다. 전문직원이 일반직 인사로 채워져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연정국악원 원장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대전시 사업소다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그 자리를 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게 이제 1년 미만으로 계속 반복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15대 그 소재문 전 원장님과 그리고 16대 송인선 전 원장님만 18개월씩 임기를 채우셨고요. 나머지 원장님들은 거의 6개월 남짓한 임기를 채우고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재임 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짜리 반쪽 보직 같은. 그렇죠. 잠시 머물다가는. 철새인가요? 기록인가요? 네. 아무래도 행정직 공무원들의 특성상 길어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이내에 이제 순환보직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악원을 이끌어가야 할 원장이 맞습니다.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문성이 좀 갖춰지신 분이 좀 와서 어쨌거나 이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짜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발전성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연정국악원이 원장이 또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원 보도 내용인데요. 3월 16일자 보도입니다. 문체위 추경 1,481억 증액 의결, 공연, 여행업 등 지원금 상향이 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회 그 도종환 그 문광희 위원장께서 이분이 이제 그 작가 예전에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청주가 지역구이시고 전에 이제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좀 증액을 해달라 강력히 얘기를 해서 추경으로 1,481억이 증액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요. 저희 산자 중기위의 의견안과 상충이 돼서 향후 예결위에서 줄다리기가 있을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증액 예산을 좀 깎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이 예산은요 지금 다른 이제 한스경제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공연업에 41억여 원 증액이 되고 여행업에 546억 원 그리고 이벤트업에 35억 등 지원됐고요. 그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봉 촉진 지원금으로 130억 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에 45억 원, 독립예술 영화 지원금에 15억 원씩 증액했고 공연예술 분야에 인력 지원에 63억 원, 창작 준비 지원에 38억 원씩 더 추경이 돼서 쓰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하고요. 그리고 경륜, 경정선수, 퍼스널 트레이너까지 좀 다방면으로 좀 지원을 더 하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공연업계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업체당 한 300만 원 정도 갈 수 있고 여행업계는 500만 업체당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또 이벤트 업종도
일반 업종 수준의 현 지원금 이제 업체는 100만 원에서요. 예. 경영 위기 업종 수준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좀 더 늘려서 네. 이벤트 관심 있는데 많이 관심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이제 200만 원으로 네. 조금 지원금이 상향이 됐는데 전체 피해 지원은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에 추경에서 이쪽 문화예술계 쪽 네. 어려움을 또 현장의 어려움을 좀 대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뭐 추경이 된 줄다리기를 것 하지 같습니다. 말고 예. 좀 같이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기재위에서 좀 많이 안 깎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또 깎이면은 지금 예상된 데보다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또 그냥 희망이 또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는 네, 상황이 되지 않고 정말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또 여행업 같은 경우도 뭐 버팀목 자금이라고 그래서 추경해서 또 업체당 또 100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니까 네, 지역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업종도 업종이지만 저도 이제 그 예. 여행업 관련돼서 좀 일을 어린 시절에 좀 20대 때 했었거든요. 예. 지금 다 그때 아시던 그 여행업 사장님들을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으시고 네, 좀 뭐 연락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여행업 하시는 분 계신데 뭐 야간 경비 쓰시거나 또 그 배달 네. 이 배달하시고 이렇게 좀 건근히 이어가는데 아, 갑자기 눈물이 날라 이렇게 그러네요. 다 해서 한 그래도 한 600 정도 네. 버팀목 자금 포함해서 이런 정도로 빨리 4월에 좀 지급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저희 그 공연 행사 산업 집합금지 업종 지정해야 충청투데이 3월 1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줄 취소됐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연 행사 관련 산업업계에서 제한 업종에 그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공연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기획, 연출, 뭐 행사 시스템, 또 네. 전문 MC 뭐 이런 분들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맞습니다. 뭐 전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었고요. 예. 뭐 집합 제한 업종에 뭐 추가가 함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원과 관심이 아예 없었던 전무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까지도 조금 집합금지 업종으로 좀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네. 뭐 집합 제한이라 해서 도움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사실 좀 기준점이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분명히 그 방역 수칙에 의해서 공연이나 행사들을 하지 말라 했던 부분이잖아요. 똑같이 뭐 그 소상공인 분들도 뭐 영업을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안 했던 부분인데 예. 저희 이제 그 문화공연 산업은 포함이 안 됐던 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인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지정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에는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 공연을 만들어가는 기획, 연출, 네. 시스템, MC 이 영역까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됐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건 공연장이라는 공간보다도 그 공연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인력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맞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80% 정도 이상 매출이 거의 뭐 감소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그래요. 그 일반적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는 이런 시국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해서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내시는 부분이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집회가 있었죠. 네네. 대전도 있었고 또 네. 세종시 청사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사에서 대규모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전국 그 마이스 예. 그리고 전시 산업 관련된 그 업계 종사자분들과 그 협회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오셔서 그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벤트 마이스 업계에
종사자들 100여 명이 일단 집회를 했고 향후에도 뭐 이런 집회 계획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전 지역에 그 집회 계획이 있는데요. 내일 10시 30분 경부터 해서 그 행사 공연 진행하시는 그 분들의 그 탑차로 장비들을 많이 나르잖아요. 그래서 예. 탑차 한 12대 정도로 해서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해서 각 5개 구청 순회를 돌면서 성명서 발표와 그리고 그 차량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일, 23일인가요? 23일입니다. 23일 날 탑차를 이용한 차량 가두 시위를 네. 내일 23일 날 이제 예정을 하고 있군요. 자, 이러한 집회는 우리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행동인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들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남아 있는 뉴스가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 준비를 해주셨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문화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연정 국악단의 지기현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칭이 바뀌었네요. 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에서 예, 작년 말에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원에서 단으로 바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주시에서 국립국악원 유치를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실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국립국악원이 공주로 온다면 국립국악원, 연정국악원 하면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단으로 좀 바꾸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뭐 국악관현악단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국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공주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열심히 유치 활동을 피고 있는데 국악원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일반인들은 좀 그렇죠. 혼선이 있으니 그러면은 굉장히 양보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20년 넘게 해왔던 그런 명칭을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도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대전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대전에도 연정국악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충남 공주에 또 있고요. 연정국악원이 있고 왜 연정국악원이 두 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기 돌아가신 원장님을 연정 선생님이 굉장히 지역 국악계 공로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연정 이민수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국악 운동가시죠. 네네.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8년 동안 모셨는데요.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국악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어디 다른 사람들 누가 국악을 무시하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 연정국악원이 만들어지고 또 공주가 또 만들어졌던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전 연정국악원 70명 우리도 여기 20몇 명이 그걸 위해서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요. 또 그러므로 해서 대전과 공주 또 충남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충청권의 그 국악 중흥에 발판을 놓은 연정 이면수 선생님이 또 그 공로와 또 일부 기여하신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국악원이 이제 연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국악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악원 원장이 그 일반 행정공무원이 왔다가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뭐 1년 미만으로 있다가 이렇게 또 떠나는 아까 뉴스 브리핑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이제 좀 와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뉴스는 접하셨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일장일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예술에 대한 전문가 왔을 때 문제점은 관계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현재 예술 감독과 예. 또 새로운 그 원장이죠, 이제 예, 그 예. 원장과의 이 두 분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야지만 이게 연정국악원이 잘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인 충돌 아니면 예술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장의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게 하면 2년 하면 좋지만 예. 대부분이 6개월 아니면 1년. 예. 또 그 공무원 사회에서 사업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예. 그런 직책은 좋은 아닙니다. 보직은 아니죠. 네, 보직은 예. 아닙니다. 거기 가게 되면 조금 한직으로 한직에, 가는 그런 머물고, 느낌이 있기 예. 때문에 가려고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공주에서도 그런 걸 하거든요. 뭐라냐면 동장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외부에서 오든 아니면 행정직 쪽에서 오든 간에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동장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개방직으로. 예. 연정국악원도 행정직에서 오든 외부에서 오든 정말 내가 이 연정국악원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개방직으로 하는 것이 더 사실은 더 연정국악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술 감독은 연주단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원장은 이제 사무국과 또 예술단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근데 이제 개방직으로 국악의 전문가가 원장으로 오면 예술단을 총괄하는 예술 감독의 위치가 역할이 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제일 이제 그런 부분이 크죠. 우려가 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정국악원이 사무국과 예술단을 아우러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그래도 원장이 좀 한 2년 임기는 보장 받아서 좀 이렇게 좀 긴 로드맵을 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어떤 예술가가 그 자리로 오는 것보다는 예. 예술 행정가가 오는 게 사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치는 회관을 잘 운영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 연주단을 어떻게 하면 잘 서포트를 해서 좋은 공연, 질 높은 공연을 대전 시민한테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예술가가 원작으로 오는 것보다는 예술을 행정을 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러한 자리를 자기가 확실하게 잡고서 더 도와준다면 그건 혹시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모시자마자 지금 대전시 연정국악원 그 인사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나눴는데, 이게 뭐 지역에 좀 뉴스로 올라와서 또 전문가 그렇죠. 입장에서 명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충남 공주 연정국악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준비한 공연들이 좀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정말 거의 못했습니다. 아. 작년에는 거의 못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단체고 간에 관객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공연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연은 정상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4월 30일 날 정기 연주가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공주 문예관에 50% 입장을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20개 정도의 그런 학교를 가서 네. 그런 찾아가는 국악교실 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갈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오케이만 한다면 가서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학교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공연을 작년에도 이렇게 감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진행할 생각이고 있고 웬만한 공연은 다 지금 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처음 이제 딱 닥쳐가지고 좀 우왕좌왕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이제 방역 지침을 이제 지켜가면서 그렇죠. 공연 예정된 공연을 좀 진행하는 네, 네. 그런 계획이시군요. 네, 네. 아무튼 지금 국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워낙 많죠. 스타급 이제 국악인들이 뭐 나오고 있어요. 뭐 이날치 밴드 또 최근에는 그 미스터롯의 그 트롯. 판소리 신동들이 네, 또 네. 막 그 엄청난 또 영향을 발휘하면서 자 국악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예술이라는 것의 표현은 그 시대에 뭐 우리가 전통이니까 전통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러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만 가지고 고집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서양 음악이든 재즈든 아니면 또 새로운 음악이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더 나중에 봤을 때는 하나의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국악을 하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아니면 예. 또 어디 취직하기 힘들고 사실 그 전국에 있는 국악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리가 난다는 것은 1년에 한 파트에서 났을 때 1명, 2명 아니면 대여섯 명이란 말이죠. 시립이나 예, 이제 그렇죠. 공립예술단이 예, 그렇다는 얘기죠. 공립예술단에서. 예. 그런데 대학에서 졸업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그들이 목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관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트롯이라든가 아니면 이날치 밴드처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다양성 있게 그분들이 자기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 또 한편에서는 이 전통 국악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도제식 교육을 워낙 네, 어릴 때부터 네, 받아서 그런지 네. 이거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외기를 못 가고 이렇게 좀 사이드로 빠지는 그런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 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저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일반 우리 그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악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도 판소리 시켜볼까? 그렇죠. 이런 어떤 예전에 이제 김연아가 아주 그 우리나라 그 피겨스케이팅 피겨에서. 불무지였죠. 뭐 그럼요. 우리나라가 네, 무슨 네, 피겨를 해. 근데 이제 스타가 탄생을 하니까 너도나도 그렇죠. 아이스링크에 아이들을 보냈듯이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뭐 민요든 판소리든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가곡, 그러니까 가곡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예. 정가라고 해서 그냥 고리터분하고 느리고 막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가곡이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또 그런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대중음악도 연주하고 또 타음악에 대한 그런 공연을 함으로써 또 정가라는 부분을 또 새롭게 알리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또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악계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많이 개방적이고 좀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지금 이제 공주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공주시가 이제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죠. 네. 예, 지금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지금 이게 언제쯤 결정 나는 건지 어떤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참 언제 결정난다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일단 작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그게 시행이 언제 돼서 모집을 실제
돼야지만 이제 뭔가 이 절차가 될 텐데 예. 사실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문체부에서 또, 아직 그 예. 시간표를 내지 않았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굵직굵직한 게 많잖아요. 뭐 재보선도 있고 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고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마 이 중부권에 공주가 바로 유치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국악 관련돼서 뭐 박동진 선생님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국악 관련 여러 그 자원이 많다면서요. 이를테 이런 얘기를 좀 저는 전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네네. 놀란 게 뭐냐면 박동진 선생님 뭐 국악 있지만 예. 현재 우리 그 공주의 출신들의 국악하는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예. 의외로 뭐 서울대학교 예. 국악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예. 뭐 한정대라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공주가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가 박동진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다방면에서 그러한 어떤 끼가 있는 예. 그런 고장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회장님도 공주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공주 그 생명과학부에서 농악을 하신 그런 분이죠. 네. 이몽수 이몽수 선생님. 네. 네. 자, 아무튼 지금 공주시가 그동안 이제 백제 역사도시로만 좀 이렇게 너무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도시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기를 좀 저는 이제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조금 박동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너무나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공주에서 저는 이제 그분을 중구째니 뭐 서편째니 이런 거보다는 예. 저는 이제 거기 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르칠 때 확실하게 박동진제 판소리라고 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장님도 그게 낫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박동진제 판소리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초제라고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동초 김현수 선생님. 어떻게 보면 동초 김현수 선생님도 일개 개인의 어떤 그런 일가를 이뤄서 동초제라는 그런 판소리가 지금은 전라도하고 이 대전권, 충청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처럼 박동진제 판소리가 그렇게 저는 불러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중구제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가 아니라 박동진제를 어떻게 하면 공주시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 박동진제를 불러서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오히려 그게 공주시가 국악의 도시로 가는 또 하나의 기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기현 국장님은 지금 연정국악단 이제 국악단에 이제 몸담으신 지가 23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23년인가요? 네네. 저랑 뵌 지도 오래됐는데 벌써 아무튼 이제 국악 분야의 그 문화 행정가로서 23년 동안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국악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한국 전반의 국악계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그동안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갑자기 그 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이 사실 기획이나 행정은 저 혼자 23년 동안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23년 봐왔지만 사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그런 아쉬움도 많지만 지금은 이 국악이든 양악이든 그런 행정 파트와 지원하는 파트 그다음에 이제 연주단이 어느 정도는 많이 세분화돼서 이런 공연 기획과 연계를 잘 되고 그래서 지원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매김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이런 대학에서부터 공연 기획자를 뽑는 네. 예,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진을 제대로 그렇죠. 키워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음악대학에서 100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100명이 전부 다 연주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 중에서 연주자 플레이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적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인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했을 때 이 중에서도 내가 처음에는 음악을 좋아해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술행정 또 공연 기획이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때부터 공부하냐면 대학원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대학 때부터 그런 공연 기획자 행정가를 기른다면 더욱더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듣고 보니까 많이 공감합니다. 이제 전문 영역이 좀 세분화되는데 네네. 각기의 그 전문 영역에서 젊고 또 후진, 그러니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재들이 좀 많이 네. 발굴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문화공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화공장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플립들처럼 4월도 활기차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